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셀프빙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11가지 인생의 덫 중에 종속의 덫에 관한 것입니다. 종속의 덫은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설명란에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의 덫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부터 쭉 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들어보시거나 혹은 출력하실 수 있으면 출력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종속의 덫 체크리스트. 첫째는 남들이 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둔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보복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를 거부할까봐 두렵다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넷째는 남들에게 내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남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여섯 번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일곱 번째, 돌려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남들에게 줍니다. 여덟 번째, 타인의 고통을 너무 깊게 느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결국 내 몫입니다. 아홉 번째,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열 번째,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면 이 덫은 나에게 유의미한 덫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종속의 경험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체로 세상을 통제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즉, 통제하느냐, 통제받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평등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타인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상 쓰는 꼴을 못 봐요. 불편해요. 셋째, 내재된 느낌으로 타율적으로 산다는 느낌, 즉 수동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생각조차도 안 해봅니다. 다섯 번째, 삶의 기쁨과 자유를 당연히 누리지 못하면서 또 눈치 보고 지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수동적이 되고요. 삶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만들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능동성이 결여된 거죠. 일곱 번째는 표면적으로 유연하고요. 갈등을 푸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자신의 원함은 영원히 미충족입니다. 여덟 번째, 자존감이 낮고요. 자신은 권리가 없다고 느껴요. 아홉 번째, 자신의 경계가 당연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과 목표를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여 버려요. 열 번째, 컬트 그룹이나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 끌리거나 완전히 매몰돼 버립니다. 쉬운 말로 에고가 큰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예, 이렇게 삶에서 이 덫이 표현되는 양상을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이 종속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속의 유형. 첫 번째는 자기 희생, 즉 죄책감으로 인한 종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굴종, 즉 두려움으로 인한 종속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희생부터 볼게요. 이 자기 희생을 통한 이런 유형의 종속은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하고 감정적 공감이 너무 깊습니다. 타인이 불만족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면 죄책감을 느끼고
이것을 자기 희생을 통해 해소해요. 그리고 남들의 복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낍니다. 아프거나 우울한 사람을 보면 못 견뎌요. 반면에 자신의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 보니까 내면에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다시 죄책감으로 바뀌고요. 이 죄책감이 또 자기 희생으로 순환합니다. 사이클이죠. 다음으로 굴종, 즉 두려움으로 인한 종속인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으로 강제로 종속돼요. 즉 벌이나 어떤 버림받음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해버립니다. 굴종해버려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의지가 억제되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억제되니까 늘 화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실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년 시절에는 처벌과 유기를 견딜 수 없지만 지금은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재현합니다. 자, 이렇게 종속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종속의 덫에 대한 분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들의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때마다 분노가 차근차근 축적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가지고 억제하고 부인해요. 옆에서는 되게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에서 보면 보통 분노가 자기 주장하고 잘못된 상황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그걸 모르죠. 따라서 억제된 분노는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상에게 투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덫이 그때 드러날 수도 있겠죠. 상대방한테 내가 투사하는 게 뭔가를 알아채게 되면 나한테 이 덫이 작동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종속의 덫에 반격하는 대처 방식으로 하면 반항아가 되는데요. 이 반항아는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이럽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종속의 덫에 반격하고 그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삶에 평등은 없어요. 종속되든지 종속하든지. 그래서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중요한 존재고 욕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내면에는 조종당한다는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런 반항의 모습조차 자기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허세에 가득 찬 모습하고 달리 마음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고 끝없이 권위하고 충돌하고요. 어떤 것이든 외적 통제라 여기면 참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 자유로워 보여요. 상당히 반항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속의 덫을 기원은 무엇일까요? 뿌리. 자, 첫째는 부모가 양육자가 당신의 거의 모든 면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했습니다. 둘째는 양육자가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위협했습니다. 셋째는 양육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냉담해지거나 접촉을 차단해버렸어요. 넷째는 어린 시절에 당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양육자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양육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고요. 무능한 당신이 그 양육자가 무능해서 당신이 나머지 가족을 돌봐야 됐었습니다. 여섯 번째, 양육자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항상 당신한테 얘기하고 당신 들어줬어요. 일곱 번째, 양육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느끼도록 양육자가 강요했습니다. 여덟 번째, 양육자가 순교자나 성인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타인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했어요. 아홉 번째, 어린 시절에 당신의 권리, 욕구,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열 번째, 어린 시절에 부모가 걱정할까봐 혹은 우울해질까봐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애들이 누리는 자유를 당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한테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 이런 양육자에 대해서 이제 덫의 기원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배우자 혹은 연인 관계에서 위험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째는 상대방이 지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강한 자아의 소유자고요. 대부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하고 다르게.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먼저 내 욕구를 중시하면 몹시 화를 냈어요. 네 번째로 나의 의견이나 욕구나 권리를 상대방이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방식대로 일을 할 때 상대가 삐지거나 멀어져요. 여섯 번째, 상대가 쉽게 상처받거나 흥분하기 때문에 당신이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상대가 술을 지나치게 먹거나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여덟 번째, 책임감이나 동료의식이 상대방한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당신이 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또 상대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신뢰성이 없어서 당신에게 많은 책임을 맡깁니다. 열 번째,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요. 11번째, 어떤 일을 내 방식으로 하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11번째, 상대가 쉽게 슬퍼하거나 불안해해서 또는 우울해가지고 말을 들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 12번째, 상대가 요구가 많고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종속의 덫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자, 먼저 어린 시절에 그 종속의 덫이 유발됐었던 그때의 나를 연상해 보시고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성인이 된 지금의 내가 보호자의 모습으로서 감싸주고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가정이나 직장에서 타인의 욕구에 자신의 욕구를 종속시키거나 희생하는 상황들을 적어보세요. 세 번째,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바하고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늘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어떻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그들은 무엇을 주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섯 번째, 수동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표현하세요. 여기서 수동 공격적이라는 것은 상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논하세요. 그리고 주고받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 일방적 관계는 피하시고요. 자기 중심적이거나 나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청산하세요. 자, 여덟 번째, 순응하는 대신에 타인에게 맞서는 훈련을 하시고 타인이 불편해하거나 화가 났거나 상처받더라도 불편해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경향에 대해서 합리화를 중단하세요. 열 번째, 과거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쥐고 흔드는 연인이나 요구가 많은 관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야 할 위험 목록을 살펴보세요. 강한 매력을 유발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연인이나 배우자를 피하십시오. 12번째, 당신의 욕구를 중요시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책임의 반을 기꺼이 맡을 믿음이 강한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13번째, 직장에서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시고 남들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타인의 일은 타인이 하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14번째, 남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 즉 반격하는 대처 기전도 멈추십시오. 청개구리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덫이 발생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어린 시절에 나는 그것이 생존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나는 선택의 자유와 책임질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덫이 필요했더라도 지금은 놔버려도 좋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평온을, 저의 평온을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